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유하람이라는 IP를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인데 이쪽이 지금 많이 난항 중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이제 원래 대안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여배우분이 이제 고사를 하시면서 대책 없었던 유아람 특유의 플랜이 조조가 되어버린 게 좀 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배우분들을 좀 계속 섭외를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선정성과 폭력성 때문인데,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막상 노출과 폭력이 수위가 높거나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단순하게 어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보다 그냥 작품 전체의 감성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떤 연기 현장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화보를 찍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냥 뭐 이제 딱 정해진 순간에만 그 포즈 취하고 그런 복장을 취하고 그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연기 현장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기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 타입은 딱 정해져 있는 각본대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칼군무하듯이 딱딱딱딱 하는 그런 연기잖아요. 진짜 철저한 각본. 그런데 뭐 옛날에도 그런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있긴 했었습니다만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어떤 리얼함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배우가 스스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찐 반응을 좋은 연기로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대사가 안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각본을 어떤 캐릭터로 소화했다. 그래서 당장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어디까지 연기고 어디까지 그 사람인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그 현장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요즘 좋은 연기로 많이 그 언급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뭐냐면요, 리액션이에요. 메소드랑은 좀 달라요. 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빙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메소드도 여기에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해.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요,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모습 중 하나를 꺼내가지고 쓰는 거에 가까워요. 이런 기준에서 제가 진짜 연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진선규 배우, 이제 극한 직업 그 사람, 그리고 위성락, 그리고 에마의 악덕 사장.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 어떤 우리가 막 크리스찬 베일 연기 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벌크업 했다가 막 몸 줄이고 막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선규예요. 그냥 다 똑같은 진선규고, 말투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흘리는 바이브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냥 진선규예요. 다 같은 사람이란 게 보여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다른 인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다른 세계관의 진선규 같아요. 메소드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을 그냥 싹싹 지워내버리고 그 캐릭터를 그냥 빙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잘하는 연기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포인트가, 이건 또 다른 배우인데, 이 리액션. 사실 대사를 소화하는 거는 뭐 그냥 정해진 대로 가면은 대충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응은 진짜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그 캐릭터라면 했을 만한 반응을 딱 순간적으로 한순간 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 같다, 와 진짜 연기 잘한다, 아니 연기 같지 않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사가 없는 순간에 그 사람의 연기력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거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와 이 사람이 왜 위대한 배우인지 알겠다 체감했던 게 유아인 씨. 와 나는 그 버닝에서 대사가 많지도 않아.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쭈뼛거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찌질하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열등감 있고 숫기 없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막 거기서 막 분장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유아인이거든요. 그런데 대사도 별로 없이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야.
맞아, 구설수가 있어도 계속 찾는 감독들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했을 때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떤 뭐 아무리 애드리브나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최대한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뭐 위험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폭력적이라거나 그런 캐릭터였을 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위험한 행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종종 영화 쪽에서 구설수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한테 말도 안 하고 유리병을 깨면 어떡해요? 다치면 어떡하려고?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요? 요런 것들. 맞아요. 연기와 실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다 보니까 개개인이 느끼는 심적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리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담는 장면은 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치?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대본이 파괴된다라기보다 대본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연기가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화들 있잖아요. 여배우한테 이제 사전에 얘기 안 하고 진짜 쥐 떼를 던졌다. 그래서 저기 놀라는 장면이다. 라던가 되게 유명한 일본 영화에서 이제 어떤 사무라이가 도망가다가 옆에 이제 화살이 박히는 거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 진짜로 화살을 쐈고 예정되지 않은 그 발포여가지고 정말로 공포에 질려서 그랬다. 라던가 그리고 진짜 많이 회자되는 게 그거잖아. 레옹에서 everyone 이거 하는 장면. 이것도 합의되지 않은 애드리브였잖아요. 원래는 이제 everyone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장난치려고 everyone 이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그거에 이제 상대 그 배우가 움츠러드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그거를 그대로 썼다던가. 그치? 그리고 마이클 잭슨 펩시 광고 흑인 꼬맹이 걔도 유명하고. 그래서 솔직히 이해합니다. 이런 어떤 폭력적이고 불편한 분위기로 가면 갈수록 배우가 힘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여배우면 더하죠. 맞아, 그 술병 깨는 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뮤직비디오 각본 준비해 놓은 거 노출이나 폭력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인디 영화도 아니고 진짜 소수 인원 촬영하는 이제 낯선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런 현장에 어둡고 폭력적인 각본을 받고 찍으러 간다. 대본에는 별거 없어. 근데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골아픈 게 뭔 줄 아세요? 페이를 세게 부르니까 오히려 의심해. 개인 작업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정도 비용을? 이 새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돈으로 꿰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오해한 건 어떻게 좀 잘 풀기는 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기록이 좀 공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비교적 설득이 쉽기는 하지. 그러니까 페이가 낮으면은 내가 이 돈 받고 이 짓을 해야 되냐? 페이가 높으면 이 돈을 준다고? 근데 나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난이도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이런 것을 편집본 기준 25분에 가까운 시간을 해야 되고 막 심지어 막 밤새서 촬영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동안 어떤 소위 말하는 K-페이브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내 입장에선 난감한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장면 하나 수정하는 건 쉬워요. 아 이거 노출이 좀 과한 것 같아요. 덮을게요. 그런 건 쉬워. 아 이거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조금 제할게요. 그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앨범과 그걸로 연출하려는 영상 자체가 엄청나게 음울하고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이거는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양보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걸 해야만 해요. 나는 이 각본대로 해야만 해. 이걸로 안 할 거면 하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단 영상을 내지 않으면 음원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저희 지론상 이 영상을 안 낼 거면 앨범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치겠는 거야. 나의 20대를 온전히 담았어요. 그리고 내 20대는 실제로 그렇게 촌스럽고 처참하고 비참했어. 찬란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를 여배우의 편의를 위해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는 내 20대를 부정하는 게 돼버려. 난 그럴 수는 없어. 에세이 주제가 타협 불가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래서 이 철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역설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첫 작품이라서 섭외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런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긴 해. 맞아요. 이게 단순히 배우라서 이제 이게 부담스럽다 이전에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 여자가 대체 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있겠냐? 당연한 얘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마수거리를 잘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간에 내 채널에다 대문에다 걸어놓을 거니까 최소한의 조회수는 보장될 거고, 그러면은 몇만 뷰짜리 이제 25분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들이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배우분들한테도 좀 납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이 오히려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게 온라인으로 구현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꽤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그런 감성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쵸? 고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어 보는 걸 좋아하겠어? 그러면 정신병자지. 그쵸? 처음이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작품성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내세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내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게,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음원 2개 뮤직비디오를 10만 뷰씩 찍어놨다 보니까 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라고 이미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유튜브에 올렸는데 막 조회수 뭐 15회 117회 이래봐.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수위를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쉽잖아. 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좋은 마인드인 줄 알고 독립영화 찍으러 갔다가 험한 꼴 보는 그 여배우분들도 많아서 그래. 씹새끼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아예 대놓고 씹새끼 짓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배우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간에 그 감성을 현실과 각본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그걸 겪다 보니까 본인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번만 이 기회를 준다면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그 손 잡고 계속 같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제 막 진짜 그 여배우 미팅하고 그럴 때 자세 보면은 진짜 살얼음판 걷는 사람 같아. 진짜 뭐라도 하나 불편하게 하는 거 있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5 배우분을 이제 좀 생각 중이라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맨 우선순위로 뒀던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안 된다고 해서 고사를 하셨고, 2분은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한 분이 이제 2000년생이시고 한 분이 2007년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2분이 연락이 됐다고 하길래 저는 좀 처음엔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각본을 공유한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정도의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저 2007년생 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연락이 빨랐어. 이게 진짜 엄청 컸습니다. 본인도 이제 되게 그 의욕적이고 연락 빠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 내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확실히 어리니까 의욕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도 그 생각을 순간 떠올린 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거야.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야. 아무래도 비교적 커리어가 적을 수밖에 없는 나이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루고 싶은 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리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열정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자기 어필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심지어 자기가 리스크를 지는 거에 있어서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진짜 두려움 없이 들이대고,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된 문장이죠. 어리니까 열심이구나 라는 게.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너무 되게 음흉한 늙은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도 저랬지. 나도 어리고 가진 거 없고 두려움을 모를 때 저렇게 적극적이고 연락 빨리 받고 달려들었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지? 돈 못 받고, 누구한테는 뒤통수 맞고, 돈 떼이고, 말 같지도 않은 조건으로 일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보여서였구나. 나랑 같은 걸 봤구나. 그 순간이 너무 싫더라고.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자기 혐오가 확 올라오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이 나이 때는 이렇다라는 한 덩어리로 분류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학생 때는 돈과 시간이 없어서 덕질을 못하고, 직장인은 시간이 없고, 나이 되면 체력이 없고, 특정 집단이 뭐가 부족한지 아니까 그걸 노리고 상술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어디까지가 영리한 거고 어디까지가 이제 이용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만약에 같은 가격이면 검증된 배우를 안 썼겠느냐? 너도 결국에 지금 너가 주어진 자본과 너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거를 오케이 할 수 있는 무명 배우들을 쓰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장 논리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어린애들도 쓸 수 있는 거고. 맞지. 맞는데 마냥 좋은 사람이고 싶은 내 욕심인 것 같아. 그래, 나는 끝까지 깨끗하고 싶다. 저 음흉한 게 참 힘들어. 얘기하면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숨기면 숨기다 걸려서 탈난 사람이 내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 도구성이 본인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좀 얘기를 미리미리 다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다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좀 이어지는 얘기예요. 어젠가 제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띵 달렸어요. XXX 편집장 너 깠던데?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링크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답을 못 받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격투기 전문집 거기 편집장님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그 링크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전후 상황이 파악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섣부르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사실 알아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정말 슬펐던 거는 깠다면 왜 어떻게 깠을지가 예상이 돼서 막 그럴 사람 아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이제 내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좋은 소리가 아니고 욕이 나왔다고 하면은 대충 예상되지. 대가리 굵어지더니 돈 달라 하고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예상하는 이 그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 이제 나도 당연히 서운한 것들은 있었지만 이해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업계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구자로서 속으로 갖고 있던 그 존경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해. 그런데 슬프게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나 보네요. 그럼요.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그거지. 제가 저때 월급 40만 원 받고 일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다른 인터뷰 나가서도 좀 얘기하고 그랬었죠. 뭐 존나 힘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 격투기를 너무 사랑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최저시급 맞춰달라 했더니 잘렸다.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좀 저 나무위키에도 박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공연하게 알려줬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게 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불쾌하실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이게 만약에 저거만 기억하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오히려 내가 좀 서운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이때마다 그 말도 했거든요. 이해는 한다. 편집장님도 순수익이 200 될랑말랑 하던 그 시기였다. 그러니까 저 요구가 그렇게 할 바엔 너 안 쓰고 만다로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럴 바에는 너 안 쓰고 만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만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있거든. 내가 저때 하던 일들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 지금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일들 학교 출강하기 전에 다 처리해서 끝내고 갔다가 올 테니까 진짜 그거 최대한 빨리 하면은 2시간으로 끊을 수 있기는 하다. 사실상 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휴일 없이 일 2시간 최저시급만 쳐달라. 그게 4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일 지금 있는 그대로 할 거고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후에 더 뭔가 일이 더 처리가 필요할 때 너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켜도 돼서 시키는 게 아니라 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왔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 그 돈 줄 바에 안 쓰고 만다 라는 소리를 듣고 잘린 거였거든.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해도 편집장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가 돈 적게 받아도 괜찮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그랬어요. 필진을 모집합니다. 그냥 거기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당장 뭐 페이를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같이 좀 글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달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뜸 갔고 가서 제가 그래요. 나 돈 적게 받아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무페이로 시작했어요. 무페이로 시작해서 물론 이제 대회 있는 날에는 그 휴일 반납하고 일하는 조건으로 40만 원 받기 시작했었고 그때 학보사 병행하면서 학보사에서 나오는
그 원고료랑 아버지한테 용돈 좀 그 손 벌려가지고 해가지고 간신히 좀 생활을 했었지. 그런데 솔까 말해가지고 뭐 무페이로 시작해서 40만 원 된 거? 오케이. 뭐 그것도 뭐 나름 기쁜 일이었지. 근데 내가 이제 그 페이에 만족을 못하게 된 거는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루에 저기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버티는 인생? 나 그거 괜찮았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이 격투기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나이 40 먹고 2평짜리 원룸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격투기판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맞아요. 분명히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관계자들은 이제 제법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뭐 이제 몇 개는 대놓고 내가 대회사를 까면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내 생활 수준은 나아지는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생활 수준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편집장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현역 2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돌아올 자리 만들어 놓고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미루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 다녀와서도 같이 해야지. 이러셨는데 다음 해가 되고 나서 근데 솔직히 너 갔다 와서도 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야. 여기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뭐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냥 갔다 왔는데 갑자기 격투기판이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그냥 믿음을 주길 바랬던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알았어. 당장 내 사수인 거기 20년 동안 그 바닥에서 일하시던 편집장님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시는데 내 미래라고 그렇게 밝았겠냐?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 자기 사수 인생 보고서 회사 탈주한다고, 조소기업에서는. 그런데 나는 그것까지도 괜찮았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를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내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마음이 훅 꺾여버렸어. 그래, 이것마저도 사실 편집장님 입장에선 진짜로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랬던 거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내 인생 살면서 조금 나도 보험을 마련해 두려고 학교 다니면서 앞에 2시간 일해서 2시간 일한 만큼만 월급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 돈 쓸 바에는 너 안 쓰고 만다.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고 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 내 인생 5년 꼬라박은 제가 격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총 400이 안 돼요. 네. 5년 동안. 그치,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는 내가 그려져 있지 않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돌아봤을 때 사실 그 편집장님이 저를 뭐 단체나 여기저기 소개시켜주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사적으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격투판에 20대 기자가 너밖에 없다. 너가 미래다. 그냥 최저 시급에 갖다 버릴 만한 미래였던 거야. 그래서 참 공허하더라고. 가는 곳마다 이제 그래도 막 소개시켜주고 격투기 언론 쪽의 그 미래입니다. 유일한 20대 기자입니다 하면서, 난 그때 심지어 그냥 20대도 아니었어. 나 그때 막 22인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편집장님이 저에 대해서 서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그거를 공개적으로 저를 욕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때로 최저로 받으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2시간 휴일 없이 일하면은 40만 원 돈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40만 원 맞춰달라고 40만 원 그냥 그대로 받을 테니까 내가 오전에만 일해도 되는 걸로 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 다니려고. 학교 다녀서 졸업장 따고 내 인생의 보험을 들고 싶어서. 군대 갔다 와도 내가 돌아올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때가 2019년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저를 이끌어준 은사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게 끝났을지언정 언젠가는 연락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띠링 저런 소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음에도 예전에 묻어뒀던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만약 아니면 좋겠어. 아니어서 그냥 내가 망상 주절주절 떠든 거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진짜일 것 같을까? 모르겠다 나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정희진 배우님 얘기하면서 내 자신에게 소름 돋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 업계의 미래라고까지 소리를 듣다가도 이 쓸모 없어지니까 한 번에 팽이 되는 그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했던 거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웬만해서는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만큼은, 그리고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한테만큼은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또 서운한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래도 못된 새끼는 아니었다고 좀 기억이 되고 싶어.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여성분들인 이 여배우분들 대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에서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제가 오들오들 근들갑 떨면서 있는 거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당장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랑도 원수지간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또 모르지, 나중에 이제 내가 사고 쳐가지고 박제되고 그러면은 위선자 유하람의 그 과거 발언 드드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박제가 될지. 근데 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그때 제가 이 말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라던가 하더라도 노력은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버틴 거라 버틴 사람도 서운하고 상대방도 열정이 권리가 되어버린 것 같음. 그래, 어쩌면은 사실 나도 공범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정복음 틀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그냥 직접 물어보고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편집장님 저 깠다는데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웃기지 않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냥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래서 나도 어쨌든 간에 그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넋두리나 좀 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